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뉴욕 한인사회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 이슈로 시끄러운 한 주였습니다. 이 소식에 묻힌 또 하나의 중요한 이민사회 이슈가 있었죠. 지난 18일로 예정됐다가 전격 보류된 이민개혁 행정명령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뉴욕과 뉴저지 등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24개 주에서 우선 추방유예 확대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주는 26개, 논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은 상원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과 분리되면서 통과됐습니다. 하원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상원은 어제 국토안보부 예산안과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에 관한 절차 투표를 실시해 찬성 9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앞서 국토안보부의 2015 회계년도 예산안 가운데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비를 뺀 예산안을 절차 투표에 붙였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4차례나 통과시키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는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킨 후 이민개혁 폐지 조항은 추후 별도로 논의하고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하원이 지난달 통과시킨 예산안을 상원에서 일부 수정한 만큼 예산안은 다시 하원의 심의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하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욕 한인회 선거 관련 소식인데요.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사실상 단독 후보가 된 민승기 후보와 선대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재선에 도전하는 이유와 실천 공약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후보 자격으로 본사를 방문한 민승기 후보와 선대본부 임원들은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50만 뉴욕 한인 사회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돋보기 같은 기능을 하는 회장이 되기 위해 재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승기 후보는 자신의 공약으로 먼저 뉴욕 한인회의 변화를 꼽았습니다. 전 첫 번째 하고 싶은 것은 뉴욕 한인회의 변화입니다. 뉴욕 한인회를 개혁시켜서 뉴욕 한인사회의 주 구심점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뉴욕 한인사회가 있어서 참 우리 뉴욕의 한인들이 뉴욕 한인사회가 있어서 참 좋다. 더 살기 좋아졌다. 더 강한 한인사회가 됐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구조적인 개편을 바로 단행할 것입니다. 33대 임기 중 논란이 됐던 회관 이전 문제는 백지화하고 현 맨해튼 한인회관을 수익성 있는 회관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신 플러싱 지역에 시니어들의 쉼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그 어르신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데도 많이 있지만 그 남은 여가 시간에 갈 곳이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퀸스 지역에 제가 이번에 34대 한인이 된다면 퀸스 지역에 그 시니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쉼터를 꼭 만들고자 마련하고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세와 1.5세, 2세가 함께하는 뉴욕 한인회 건설, 미 주류 정치인들과 한인 사회의 가교 역할 등을 약속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휘장단 협의회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25일까지 김민선 후보자 자격 박탈을 철회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는데요. 선관위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자 역대 휘장단 협의회는 선관위의 활동을 문제 삼고 회칙에 의거해 앞으로 휘장 선거 관련 모든 절차와 결정권이 역대 휘장단 협의회에 위임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회칙에 따라 앞으로의 회장 선거 관련 모든 절차와 결정권이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 위임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지난 22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관위에 25일까지 김민선 후보의 자격 박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했습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어제 긴급 회동을 갖고
선관위의 지금까지의 활동을 조사해본 결과 공명정대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이미 회칙을 위반한 만큼 선거를 공정하고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앞으로의 선거를 직접 관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승기 후보 한 사람만이 이 후보자로 남아있는 단일 후보인 상황이므로 회칙 72조 사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후 선거 관리를 직접 관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민선 후보의 자격이 박탈됨으로써 단일 후보가 된 만큼 회칙에 따라 총회 날짜가 선거일 15일 전에 공고됐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총회 공고가 나지 않은 것은 회칙 제72조 3항 위반이라며 회칙 72조 4항에 따라 제34대 회장 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와 결정권이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 위임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빨리 공고된다 하더라도 3월 14일 이전에는 총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이는 제72조 사항을 위반하게 되며 이 경우 72조 사항에 따라 34대 회장 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와 결정권은 역대 회장단 협의회에 위임한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내일 오후 선관위 사무실에 방문해 위원들로부터 입 후보 등록 서류, 선거 관련 자료 등 모든 서류와 장부를 인수하고 34대 한인회장을 공정하게 선출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채널 K뉴스 박민기입니다. 지난 1월 동포회관을 뉴저지 테너플라이로 이전하고 개관식을 가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가 한인들을 위해 1층 커뮤니티룸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새로운 동포회관 완공을 지원해준 한인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준비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소개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뉴저지 테너플라이로 동포회관을 이전하고 개관식을 가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는 새로운 동포회관 완공을 지원해준 한인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한인들을 위해 준비된 앞으로의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KCC의 프로그램 디렉터는 아이들의 예술성, 창의력 증진을 위한 어린이 미술대회와 로이조 변호사 등 주류사회의 각 분야 패널 6명 등이 참석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영피플 나잇 행사 등 유익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CC에서는 11년간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패밀리, 가족으로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토요일 6시 영피플 나잇 행사가 진행됩니다. 올해는 로이조 변호사와 주류사회에서 당당하게 활약을 펼치는 각 분야의 패널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어떻게 학창시절의 꿈을 실현시켜 나갔는지를 들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어린이 미술대회 수상작들은 KCC 갤러리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KCC는 1층에 위치한 커뮤니티룸을 각 지역 한인 학부모회 및 비영리 단체들의 모임 장소로 무료 개방합니다. 신축회관 개관 이후 많은 한인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 KCC는 한인 사회의 지원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커뮤니티룸을 무료로 개방하게 됐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많은 한인 동포들의 관심과 사랑이 이어지고 있고요. 방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셔서 저희 한인 동포 회관들을 둘러보시면서 한인들의 정체성의 상징물이 된 이 기관을 보시면서 자부심과 한인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을 많이 표현해 주시면서 더욱더 한인 동포회관이 크게 자라나기를 소망하시는 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뮤니티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사용이 가능하고 최대 3시간까지 대여 가능합니다. 대여를 원하는 사람은 최소 일주일 전에 사전 예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 K뉴스 박민기입니다. 한인 간의 흉기 난동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뉴저지 펠팍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이 사건의 현장 모습이 유튜브에까지 오르면서 무성한 소문을 낳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파크 경찰은 레오니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모 씨가 지난 6일 2급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모 씨는 지난 6일 새벽 2시 30분쯤 펠팍 브로드 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후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한인 이모 씨를 뒤에서 칼로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이모 씨 역시 펠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두 업주는 평소에도 여러 사건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씨는 2급 폭행과 불법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뉴저지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씨는 지난 19일 펠팍 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펠팍 법원은 한 씨에게 피해자 이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BYOB 라이센스 적용 시간 연장이 다시 추진됩니다. 2년 전에도 추진된 적이 있지만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면서 무산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리코 라이센스 소지 업주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됩니다. 펠팍타운 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원래 회의에서 BYOB 적용 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오전 0시에서 일에서 목요일은 오전 2시, 금에서 토요일에는 오전 3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BYOB 적용 시간의 연장안은 지난 2013년 8월에도 펠팍타운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리코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업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타운 의회는 다음 달 24일 열리는 원래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개정안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BYOB 시간 연장안은 2년 전에도 추진된 적이 있지만 찬반 논란이 거세게 나오면서 BYOB 소지 업주와 리코 라이센스 업주 간의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연장안 재상정에도 리코 라이센스 소지 업주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다려왔던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도 노동허가가 드디어 발급됩니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26일부터인데요. 올해만 약 1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언 로드리게스 이민서비스 국장은 취업 영주권 수속 중인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에게도 노동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동허가 신청 접수가 오는 5월 26일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H-4 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인 H-1B 비자 소지자가 취업 영주권 수속을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으로부터 취업이민 청원을 승인받았거나 21세기 미국 경쟁력법에 따라 취업 영주권 수속을 이유로 최대 6년인 H-1B 유효기간을 넘긴 체류 연장을 승인받았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노동허가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이 첫 해에만 17만 9,600명에 이른다며 그 후로는 매년 5만 5천 명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5월 26일 전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는다며 규정 변경을 틈탄 사기 피해를 주의하라고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한국은 진실을 알리고 싶고 일본은 진실을 감추고 싶고 한일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창인데요. 미 교과서 전쟁에서는 한국이 승리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최근 일본계 극우단체 회원들의 소녀상 철거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아베 일본 총리의 올봄 연방 상하원 합동연설 저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부도 재외공간을 통해 독도 홍보 책자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영문판 구술집이 완성됐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K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